기존에 제가 쓰던 이 드론하고 새로 나온 DJI FPV 드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 드론들! 드론 전문 채널 손이가요 항공사진가 손지연입니다. 제가 사는 모든 드론은 내돈내산입니다. 내돈내산. DJI FPV는 이미징 시스템, 고화질 저지연 전송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서 최대 10km까지 전송이 가능하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20분으로 여기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뭔가 약간 광고하는 것 같은데 내돈내산입니다. 그냥 이 친구들은 고프로를 달고 비행을 하면 3-4분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20분. 그리고 사용자가 드론을 직접 조립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인두기 가지고 납땜하고 보면은 납땜 되게 어려워요. 물론 저는 못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너는 그냥 FPV 시작해. 내가 다 만들어놨어. 완제품이야. 그냥 박스 까면 그냥 넌 나가면 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진짜 엄청난 거. FPV 드론은 시계 비행이나 아니면 모니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드론의 시점을 고글로만 보고 컨트롤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신호가 뚝 떨어지고 노콘이 난다고 하죠. 노콘은 디스커넥트를 말해요. 조종기와 기체가 끊어졌을 때, 그리고 노 시그널, 영상 신호가 없어졌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은 센서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정말 가볍게 만든 기체이기 때문에 그냥 뚝 떨어져요.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조종이 미숙할 때도 있지만 같이 날리시는 분이 전원을 넣으면 제게 갑자기 지직 하면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확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금 이 대단한 녀석은 노콘이 나면 호버링을 하다가 그냥 집에 돌아옵니다. 리턴 투 홈.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DJI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DJI 케어 리프레시라고 들어보셨죠? 즉 그냥 DJI 보험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애플 케어 같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그동안은 우리가 인스파이어건, 매빅이건, 팬텀이건 이런 것들은 부품을 하나하나 우리가 막 사이트에서 살 수는 없었지만 FPV 요 드론은 암대도 따로 팔고 카메라도 따로 팔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는 거 보셨죠? 모션 컨트롤러 혹시 보셨나요? 지금 입고가 되지 않아서 저는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사러 갔을 때 잠깐 구경은 해봤는데요. 전문가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종기로 약간 직관적으로 하시는 게 숙달되셨던 분들은 이 컨트롤러가 조금 더 둔할 것 같아요. 오락실에 있는 조이스틱처럼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도 않고 각도 조금씩이 되게 예민한 비행이잖아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라고 들었습니다. 그냥 연습하실 분들은 사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FPV 드론은 장애물 회피 가능한가요? 왜 우리 그냥 DJI 다른 기체들은 그런 거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궁금할 수 있죠? FPV 기체는 전방하고 하향 비전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로 비행을 할 때는 물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감속을 하지만 자동 회피 기능은 없어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파일럿이 제어하지 않으면 완전히 멈추진 않기 때문에 받고 추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센서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매뉴얼 모드 같은 데서는 이 센서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으니까 조심히 비행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DJI FPV에서는 DJI 최고의 전송 시스템인 DJI OcuSync 3.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호는 아주 짱짱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재원상으로는 10km지만 한국 전파법 때문에 10km는 아니고 거의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환경이나 이런 건물들 뭐 이런 거에 모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이만큼 간다고 했는데 나 이상하다 내 거 불량인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멀리 날아간다. 신호는 지금까지 나온 드론 중에서는 최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K 60프레임, 최대 120프레임까지 HD 동영상으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초광각 FOV라고 선전을 하는데 FOV? 이게 무슨 뜻인가요? Field of View라고 해서 화각을 말하는 거예요. 카메라의 화각. 만약에 막 많다. 뭐 150이다. 그러면 얘만큼이 보이는구나. 만약에 80이다. 그러면 요만큼
이만큼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화각이 150도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고프로 9은 155도였고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110도였거든요. 150도면 굉장히 화각이 넓은 거죠. 35mm로 환산을 하면은 14.6mm 정도라고 합니다. 색상 표준으로도 쓸 수 있고 디시네라이크, 이거 색상 입히기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우리가 오즈모 액션에서 봤던 용어인데 약간 스테빌라이저 같은 느낌이죠. 락스테디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움직임도 어지럽지 않게 잘 잡아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게 초광각이라고 해서 막 그러면은 너무 넓게 찍으면은 이게 울잖아요. 울렁울렁울렁. 그래서 그런 왜곡 보정 기능을 탑재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DJI가 이때까지 사진이나 영상은 다 카메라의 기능들이 좋았기 때문에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속도 140km예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로백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자동차 제로백만 들어보셨죠? 저도 제로백은 자동차에서밖에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DJI FPV 선전을 하는데 제로백이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테슬라보다 더 빠른 제로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테슬라 오너로서. 물론 매뉴얼 모드로 이상적인 환경에서 비행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람이라던가 그런 다른 영향이 없어야겠지만 어쨌든 제로백 2초예요. 테슬라랑 한번 붙어봐. 최대로 갈 수 있는 상승 한계 고도는 6km입니다. 법적으로는 150m까지인데 무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높은 건물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높이 올릴 수 있지만 어쨌든 제원상은 6km 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갔다가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무풍 환경에서 40km로 속도를 유지했을 때 비행 시간이 20분이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10분에서 13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넉넉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튬 배터리는 0%까지 막 계속 쓰지 않잖아요. 우리 핸드폰도 웬만해서는 0% 돼서 꺼질 때까지 사용 안 하시잖아요. 한 20-30%까지 쓰고 다시 충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10분 비행할까요? 겨울에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들은 차가운 거에 엄청나게 취약해요. 그게 엄청나게 큰 약점이기 때문에 겨울에 이 배터리들을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서 히터를 팡팡 틀어주거나 아니면 핫팩을 내 손을 위해서가 아니라 배터리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배터리 온도를 앱에서 체크한 다음에 이륙을 하면은 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확인하시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륙해가지고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DJI에 연습이 되면 진짜 다시 이렇게 수동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또 약간 비행 바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편하게 만들어져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제품의 사양 빠르게 준비해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빨리 내일 나가가지고는 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멀리 가가지고 촬영을 해볼 거고요. 빨리 또 비교 샷을 가지고 오고 얼마나 빠른지 테스트를 해보고 오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 드론들!